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위치와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별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저마다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4파전으로 전개된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김원영 현 총장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순위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위치와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 구입은 불편했습니다. 전산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든가 하면 재고가 있어도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온 약국 앞.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 판매 약국을 알려주는 어플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약국 앞에는 여전히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스크 알림 앱에 재고가 있다고 나와도 약국마다 자체적으로 판매 시간을 정해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직장인들이라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 몇 시간씩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안 그래요? 화가 나고 짜증나요.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안 돼 한때 마스크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앱이 그다음에 나오면서 그 심사평가원 서버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처리에 걸리는 시간 탓에 마스크 알림 앱에 나와 있는 재고 수량과 실제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 일부 시민들은 헛걸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앱이라고 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식구 수대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약국과 달리 재고 알림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약국과 같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전산에 과부하가 걸려 오후에는 아예 접속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 고객과 또 일반 마스크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혼합이 되다 보니까 우편물 갖고 오시는 분은 또 그걸 빨리 해달라고. 마스크 오브제에 이어서 마스크 알림 앱까지 등장했지만 전화로 재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역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과 간식, 음료수 등을 종류별로 모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소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선생님은 점심도 거르고 배달에 나섰고 이틀에 한 번씩 하려던 배달 일정은 하루 한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3명 다 같이 나와라. 센터 출발했어. 여러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좋기 1시간은 걸립니다. 미리미리 전화를 하고 안 되면 집 앞까지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가 와요. 기다리는 전화가. 오늘은 도시락 안 가지고 오나요?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힘들어도 애들한테 가는 거니까 재밌어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철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도내 아동 4,700여 명 중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200명 정도는 센터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끼리만 있거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도 적지 않아 급식이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식단에 맞춘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아이들이 직접 점심 5,000원, 저녁 4,000원 한도 내에서 결식아동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읍면동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해서 그냥 먹이고 있거든요. 학년이 높으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바깥으로 챙겨서.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집에 있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상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휴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 지역 상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런저런 지역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3일부터 카지노 영업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호텔과 콘도, 스키장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7, 8천여 명이 방문하는 강원랜드의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경기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 택시는 길게 늘어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고 휴업이라고 써붙인 상점은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랜드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상경기도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소독하느라 문을 연 곳이 간혹 눈에 띌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태반이 새해에서 들어서 먹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고 빨리 신종 코로나가 없어져야. 한 한우 전문점은 수백만 원어치의 고기를 미처 못 팔고 휴업했고 직원들은 원하지 않는 무급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있는 음식도 다 버리고 고기도 다 버리고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고기도 다 갖다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강원랜드에 식자재나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일이 끊겼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산품을 비롯한 식자재, 기타 모든 물품이 올 수도 없는 관계로 종사원들이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장기간 휴업으로 900억 원가량 매출이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 지역 자립을 돕기 위해 탄생한 만큼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조기 구매 확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상경기가 살아나려면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시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는 중량감 있는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들이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는데 저마다 차별화된 약속으로 4인 사색의 색깔을 선보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주요 예비 후보는 모두 4명. 이들은 우연처럼 같은 날 비전과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 후보는 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춘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피해가 컸지만 역으로 물이 기회와 희망이라며 정부로부터 춘천을 호수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화모와 그리고 캠프 페이지를 연계해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제1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안 예비 후보는 교육이 핵심 공약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 교육이라며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 지대로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젊은이들의 미래 도시로 춘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제발 서울로 뺏기지 말고 여기서 키워서 춘천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춘천에 3선 국회의원이 생겨야 비정상적인 춘천 선거구를 되돌릴 수 있고 제2경춘국도 노선 갈등과 강원도청 이전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노선에 대해서 춘천의 초선 의원이 우리 춘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 노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는 기득권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강점으로 qab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도입을 약속하는 한편 춘천에 친환경 벤처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차별은 저는 기득권에 한 번도 같이 있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진보 정당 한 길을 걸어왔던 그 인생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허영과 육동한 예비후보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해야 본선 무대 후보로 확정됩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에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자 강원도가 도내 콜센터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콜센터는 텔레마케팅과 보험사, 운수업과 신문사 등 9개 시군에 35곳으로 3,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00명이 넘는 곳은 춘천과 원주가 각각 3곳으로 모두 2,600명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도청 콜센터에 방역 소독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리 대상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가 오늘 자정 처음으로 해제됩니다.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7개 시도 등이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2월 27일 통보된 신도 3,944명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오늘 자정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 통보된 신천지 교육생은 내일 자정에 해제하는 등 오는 16일 자정까지 14,000여 명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능동감시에 한해 지역별로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도내 확진 환자는 2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지역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천지 신도 가족 등으로 인한 산발적 감염이나 외부 방문객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20대 줌바 강사의 버스 동승자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춘천 첫 번째 확진 환자는 음성과 양성을 반복하고 있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춘천 두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증상이 있어 치료 중입니다.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김헌영 현 총장이 1순위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강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실시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1차 투표에서 김헌영 후보가 44.6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주진형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55.38%를 얻어 최종 1순위 임용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김헌영 후보는 대학 재정 6천억 원 시대를 열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점 대학 최고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며 공천 잡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을 컷오프하고 홍윤식 전 장관을 공천하자 공관위를 공개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원경환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주 갑에서는 민주당 권성중 후보가 이미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통합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와 민주당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도 공천과 경선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택 격리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접촉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은 거소투표 신고 뒤 병원과 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의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오늘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과 관련한 부지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이 이전할 부지 면적은 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신축 청사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청사 인근에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NH타운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강원도 초중고교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 원으로 2018년보다 15,000원, 7.1% 증가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서는 5만 3천 원, 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4천 원으로 초등학생 28만 9천 원, 중학생 34만 8천 원, 고등학생 44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